시설은 놔둬도 괜찮다. 예. 그렇게 내보내고 자기가 건물 주인이 직접 운영한다. 네, 예. 그리고 인수할 때 내가 미리 이제 얼마 정도 공실이 있는지, 얼마 정도 받는지 해가지고 수익 분석도 해봐야 될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워낙 특수 물건이고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예. 내가 혼자 갑자기 이 고시원 창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뛰어들면은 굉장히 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허니 아예 먹잇감이죠. 예, 먹잇감인 것 같아요. 능탱이 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아, 이것을 꼭 튕기면 그래도 예. 진짜 완전 능탱이는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있을까? 꼭 봐야 되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고시원이란 아까 했던 특수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고시원에 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고시원을 창업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고시원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될 거고, 네. 네. 그리고 매물을 보는 거죠. 매물 보면서 이 고시원이 자기가 맞는지, 네. 위치로 맞는지, 시설들도 예를 들면은 스프링클러 잘 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아니 바깥에 간판이 잘 걸려 있는지, 네. 그렇죠?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잘 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화장실, 샤워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크하는 것들 있죠. 네. 공동인지 개별 난방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시원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집기들도 이런 것들을 기본 체크하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죠. 네. 그런 것도 봐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시설관리금을 쓰는 건지 임차 계약 쓰는 건지 네. 그리고 쓰기 전에 이게 채권 최고에 쉽게 해가지고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네. 그렇죠? 주인들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죠. 그런 데는 지식들 갖춰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인수할 때 내가 네. 미리 이제 얼마 정도 공실이 있는지, 얼마 정도 받는지 해가지고 수익 분석도 해봐야 될 거고, 사실. 그렇죠?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네. 중개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 10%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최소한요. 좀 네.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들이 고시원에 맞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돈이 된다고 네.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소통이 안 되면 고시원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서로가 제약입니다. 네. 맞죠? 그럼 그 적성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 소통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지금 게으른 사람 하지 마세요. 아, 그냥 기억납니다. 네. 청소 안 하면서 돈만 받겠다. 네. 거의 노래방 아니거든요, 여기는요. 그냥 그 서로 하는 제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업이다. 네. 아니, 옛날 그 지저분한 거 가지고 그냥 돈만 받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수하시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꾸미고, 시설 투자 하셔야 돼요. 네. 양심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을 주는데, 안 주는 데도 있지만, 그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김치 주는데, 뭐, 옛날 거 하루 오래된 거 준다든지, 네, 네, 쌀도 그런 거는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음, 그렇죠? 그 양심적인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거 안 갖추면서 그냥 돈만 벌겠다는 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어요. 사시는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네. 예. 또요. 그 요즘에 그 뭐 창업에 대해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예. 무인 특히 무인 창업에 예, 모이나. 제가 그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뭐 고시원 얘기는 아닌데 그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예, 스토리 카페. 스터디 카페도 뭐 무인화가 많이 되고 사실 고시원하고 많이 좀 됐죠. 우선적인 면에 비슷한 면이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차렸어요. 차려고요. 예. 그 이제 시설 다 투자했죠. 예. 그럼 이제 운영을 막 하다가 이제 뭐 5년, 10년 지나 재계약을 할 시점에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인이 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더 할지 말지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정말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정말 잘 되는 경우에는 어쨌거나 거기에 맞춰서 그 주인이 뭐 재계약 안 한다 예. 라고 나가라 예. 얘기를 해놓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설을 다 해놨으니까 원상복구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철거비가 들잖아요. 철구 들죠. 철거비가 드니까 집주인이 선심 쓰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쓰는 척하면서 시설은 놔둬도 괜찮다. 예. 그렇게 내보내고 자기가 건물 주인이 직접 운영한다. 네. 예. 이런 사례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시원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 지금 스터디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속칭 좀 이제 2019년 이전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2019년도에서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네,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10년 동안 네네. 보장을 해주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요. 그쵸, 그쵸. 10년 법적으로. 동안 그러니까 10년 넘으면 사실은 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쵸, 뭐 네. 주인이 해주면 오케이죠. 네. 아. 그렇죠? 그 케이스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주인이 이제 허니 아니면 이제 잘 되면 쫓아내고 하는 네,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시설 권리금 내에서도 법적으로 그게 제도화됐어요. 오. 권리금 몇 개월 이내 네. 그때는 주인이 하고 싶으면 권리금을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저 2019년 이전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그러면 내가 만약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예, 뭐 말 그대로 그런 악덕 주인을 만나서 네. 내쫓겼어요. 예. 근데 그 시설을 놓고 와가지고 집 그 건물 주인이 하려면은 몇 개월간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쫓을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제가 보호장치가 돼 있네요. 책에도 썼지만 보호장치가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걸 산정하는 기준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죠. 왜냐하면 갈수록 좀 세입자인데 좀 유리하게 그쵸.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한 경험으로도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실제 사례로 그러면 예. 고시원 창업 시에 예.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까 했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네. 문을 닫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까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계약서 잘못돼 버리면은 뭐 네. 그거는 아예 뭐 돌이킬 수도 없겠죠. 네. 그 진짜 그런 경우 있나요, 근데 진짜? 예.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고시원 창업한 사람이 예.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큰 게 아까 했던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고자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실이겠죠. 수익이 안 나는 거겠죠. 음. 왜냐면은 권리금을 좀 싸게 줬더라도 그래도 여기 권리금 싸다는 이야기 자체는 공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빨리 회복 못하는 부분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건 이제 고시원이 나하고 잘 맞을 걸 생각했는데 이제 잘 안 맞는 게. 안 맞은 경우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름 표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고시원별로 사실은 그 오래된 고시원들이라든지 아마 좀 시설이 좀 안 된 고시원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맞닥뜨릴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초보자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어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떤 거예요? 고시원이 덩그러니 하나 있는 곳, 예, 덩그러니. 아니면은 뭐 덩그러니. 노량진이나 강남처럼 예. 우르르 막 모여 있는 지역. 예. 어떤 쪽이 창업하기 더 유리합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정말로 그거는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덩그러니 있어요. 네. 우리 한 고시원이 사실은 그 주변에 고시원이 있는데 네, 올놓은 놈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수요가 있어요. 네, 세상이죠. 네, 세상이죠, 그럼. 세상이죠. 네. 근데 제가 본 고시원이 하나 있어요. 네, 반월 쪽에 고시원이 있는데 네. 덩그러니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애매해요. 그 세모예요. 예를 들면 네, 그렇죠. 네, 수요가 애매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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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은 없어요. 네, 네. 근데 노량진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전쟁터잖아요. 네, 저는 여기는 네, 그냥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있으면 찼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전쟁터이기 때문에 운영 능력이 안 되는 분은 네.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특히 제가 이거는 오래되고 오래 운영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오래된 분들은 매너리즘이 빠져 있잖아요. 네, 옛날식 그쵸, 운영하기 때문에 그쵸, 안 찹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사꾼이. 투자도 자꾸 안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실력이 나오는 거죠. 20년 된 분도 공실이 많아요. 근데 1년밖에 안 된 분도 공실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운영 능력이겠죠. 흔히 아까 했던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운영 능력이죠. 예, 네. 정말 운영 능력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네. 똑같은 고시를 주고요. 네. 사실 비슷한 고시를 줘요. 네. 근데 어떤 분은 2달 지났는데 네. 공실도 공실도 줄어들고 반 가격이 올라가요. 네. 고시원 반 가격이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반 가격 올렸어요. 어떤 분은 공실도 늘어나고 반 가격이 떨어져요. 희한하죠. 참. 장사랑 비슷하네요, 사실상. 이게. 그렇죠. 사업이니까요. 네, 사람이 제일 사업이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 그 고시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나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뭐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고 싶다. 혹시 예, 예.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까 했지만 이제 겁 없이 백수에 도전하는 사람인데 백수라는 단어 자체를 저 사실 좋아하고요. 지금도 완성 단계 아니면 가능 과정인데 네. 자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좋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이제 지내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저도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데 저도 사실은 뭐 안 가봤던 길 가고 있는 중인데 네. 도전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마 이 강을 못 왔을 거고요.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 많고 고뇌하고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어려움 많지만은 뭐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꿔왔던 걸, 뭐 아이템은 다양하다 생각해요. 네. 지금 자기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제가 2년을 준비했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준비됐을 때 도전하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문가인데 도움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똑같이 저같이 이제 백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뭐 정보들은 유튜브에도 있고 책도 있고 또 이제 황재 작가님이 직접 운영하는 뭐 블로그, 유튜브 예, 네, 뭐, 그런 게 예,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